꽁푸엉, 꽝아이, 이름도 생소한 자국의 축구 선수들이 최고이며 일본인 선수 미나미노가 손흥민을 넘어 아시아 최고가 될 것이라던 베트남 언론이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축구 전문 매체 봉단은 손흥민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100호 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매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느낌이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봐도 이 정도 대단한 선수는 많지 않다. 손흥민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베트남 스포츠 매체 틴테타오는 손흥민은 한국의 호날두라고 불린다. 외모도 잘생겼고 매우 빠른 데다가 결정력도 좋다. 그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치켜세우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봉 삭감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던 박항서 감독 또한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사단을 불러 모으며 업무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2002년 골키퍼 코치였던 김현태 전 대전 하나시티즌 전력강화실장을 영입하면서 당시 4강 신화를 만든 대표팀 한국인 코칭 스태프 전원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베트남 축구협회는 일본 국적의 유스케 아다치 기술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박 감독의 신기를 자극해왔습니다. 손흥민보다는 일본의 축구선수 미나미노가 전도 유망하다. 우승은 박항서 감독이 시켰지만 축구 기술위원장은 일본인을 뽑으며 친일적인 면모를 보이던 베트남이 대체 왜 갑자기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최근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엇갈리는 실적들에서 차이를 느낀 베트남이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뽑아먹을 게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혼다는 최근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카페비즈 등 베트남 현지 매체는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업 협회의 최신 통계를 인용해 3분기 5개 회원사인 혼다, 야마하, 스즈키, 피아지오, 심의 총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8.49% 감소한 67만 7,739대로 올해 첫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 오토바이 판매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3.03% 감소한 73만 1,077대를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0.77%나 감소한 51만 8,920대로 떨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주력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본 시장 점유율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의 수요가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선택하며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에 가솔린 오토바이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시장이 포화 상태로 전환되었고 일본산 오토바이의 인기가 급격히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일본산 오토바이의 판매는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 빠진 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3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달성했지만 2019년 팔린 오토바이 수는 전년 대비 3.87% 감소한 325만 4,964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온 일본산 오토바이 시장은 최고 기록인 340만 대를 달성한 2018년에 비해 처음으로 판매 감소를 기록했고 심지어 2019년 판매는 2017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다의 경우 2020년 2분기 및 3분기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는데 베트남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혼다로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유일의 자동차 회사 빈페스트는 내년 첫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은 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인데요. 부동산이나 팔아먹고 삼성에 기술 훔쳐다가 스마트폰 팔아먹던 빈그룹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느꼈는지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손을 내민 한국 기업은 일의 AMS라는 중소기업인데요. 자동차의 구동, 제동, 조향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사로 2011년부터 미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AMS는 빈페스트에 전기차 부품 10만 대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부품은 전기차의 구동축 역할을 하는 하프샤프트입니다. 엔진의 구동력을 변속기에 거쳐 양쪽 타이어에 전달하는데요.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페스트는 내년부터 부품을 받아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빈그룹의 핵심 계열사 빈스마트 또한 한국의 오디오 기술 스타트업 가우디오랩의 스페셜 오디오 기술을 채택한 5G 스마트폰 아리스를 베트남 현지에 출시했습니다. 가우디오랩의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빈스마트 아리스에 적용된 언믹스 기술은 원본 스테레오에서 개별 음원 신호를 추출한 뒤 바이노럴 렌더링 기술로 동영상과 음악에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더해줍니다.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국 기술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왔는지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부품들에 한국산 중소기업 제품들을 채택하며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을 문전박대하며 예고 없이 항공기를 회항시킬 때는 언제고 또다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에는 20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만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종영한 한국 TV 시리즈 편의점 샛별이는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편의점 GS25가 생기고 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0.5%가량 증가하는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인들을 문전박대하고 만든 일본 M&A 센터로 대놓고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번에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를 베트남 하노이에 개소했는데요. 여기서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관계기관들과 함께 연관산업 동반 성장 등 신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 콘텐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바짝 엎드려 우리가 언제 한국을 문전박대했다 그래, 이제 안 그럴게, 우리 좀 살려달라며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경제적 대참사가 벌어졌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의 덤핑 경쟁을 일삼던 베트남이 무역방어 소송으로 12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와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주의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베트남의 무역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베트남의 꼼수 무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에 덤핑 무역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 수준으로 베트남산 시장 점유율의 40%입니다. 특히나 베트남산 합판에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꼼수 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오던 베트남에서는 설상가상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압박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중국의 편에서 라벨가리한 제품들을 미국에 팔아오며 소득을 올려왔는데요. 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난데없이 발표 일정이 없었던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순방 일정에 없던 국가를 끼워 넣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에 들린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맞서자는 반중 연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1281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미국에게 있어 확실히 포섭해야 할 전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편에서 그동안 덤핑 외교를 일삼던 베트남과는 무역거래에 있어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방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편에서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베트남의 고민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기 대한민국 국적의 토트넘 FC 소속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며 프리미어리그, UEFA 챔피언스리그 아시아인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선정되고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를 2회 수상하는 등 뛰어난 커리어를 보유한 21세기 아시아와 대한민국 축구계의 아이콘 손흥민 선수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 체크. 최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국의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비해 연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는 이번 시즌에 참가하는 선수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을 추려 베스트 11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짝 해리 케인과 함께 투톱에 위치했고, 이밖에 나폴리의 칼리두 쿨리발리, 아스널의 토마스 파티, AC밀란의 잘루이지, 돈나룸마 등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은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활약에 따라 EPL 선수들의 몸값을 수정해 발표한 트랜스퍼 마크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몸값이 5,760만 파운드, 약 850억 원까지 떨어졌던 손흥민의 몸값은 이번에 6,750만 파운드, 1,000억 원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몸값이 오른 선수가 많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무려 11%나 상승했습니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EPL 전체에서 10위였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활약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 EPL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10개 이상씩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던 만큼 몸값 상승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원래 이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8년 함부르크 유스팀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빠르게 성장하며 2010년 1군 무대에서 데뷔했습니다. 특히 프리시즌 9경기에서 9골을 터뜨리며 함부르크의 특급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독일의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 마켓은 손흥민의 몸값을 13만 5천 파운드, 2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2억으로 평가받던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10년 만에 1,000억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치도 저평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무서운 페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8경기에 출전해 무려 9골 4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7골, 유로파리그 예선 2경기에서 1골, 유로파리그 본선 1경기에서 1골입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2골에 달합니다. 이는 득점기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전성기 시절 페이스와 비슷합니다. 호날두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2013년, 2014년 시즌 47경기 51골, 경기당 1.09골, 2014-2015 시즌 54경기 61골, 경기당 1.12골, 2015-2016 시즌 48경기 51골, 경기당 1.6골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롤모델로 꼽아오던 호날두의 기록을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을 두고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손흥민을 까내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치켜세웠습니다. 손흥민의 몸값이 호날두보다 높다고 해서 호날두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손흥민의 이적 시장 가치가 호날두를 뛰어넘었다면서 한국에서 호날두를 빈정대고 있다. 6천만 유로 약 797억 원이 있다면 손흥민을 살까 호날두를 살까? 손흥민은 호날두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날두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몸값이다. 1억 유로가 넘었는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반면 손흥민은 한창때 선수인 만큼 당연한 몸값이다. 손흥민의 가치는 아시아 선수 최고이며 기적이다. 한국에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니다. 자국 선수들을 호평하는 것을 넘어 호날두를 조롱하고 있다. 유벤투스의 한국 방문 경기 때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일이다. 손흥민은 선수 생활 전성기다. 호날두는 35살로 황혼기다. 호날두의 몸값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 아닌가? 이미 호날두는 전설이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본다면 손흥민과 호날두는 비교가 안 된다. 단순히 숫자만 손흥민이 앞설 뿐이다.
구단들이 돈이 있다면 호날두를 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손흥민을 아시아 최고라고 하면서도 호날두와 손흥민이 비교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자국에서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자주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축구팬들은 자국에서 이만한 공격수가 나올 수 없다며 씁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게키사카는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로 금자탑을 쌓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기록은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축구 업적이라고 치켜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 팬들은 주로 손흥민이 부럽다는 의견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는 일본에서 나올 수 없다며 자괴감을 느낀 듯한 의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크고 빠르고 잘한다. 아쉽지만 일본인은 그렇지 못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피지컬도 갖춰야 한다. 피지컬이 없다면 어렵다. 일본에서는 피지컬이 좋으면 수비수로 육성된다. 손흥민은 이미 아시아 레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생선회와 불고기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가 타는 쪽은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손흥민의 가치가 올 시즌 초반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눈독 들이는 구단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퍼스 회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지만 서둘러 에이스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세 모리뉴 감독은 재계약 대상 선수 중 손흥민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까지 아직 여유가 있지만 무섭게 치솟는 그의 주가는 레비 회장을 한 발 먼저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매 시즌 성장하고 있는 그는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활약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통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물론 무리뉴가 축구하는 스타일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토트넘이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보강을 이뤘기에 잔류 또한 나쁜 선택지라고 할 수 없지만 다만 분위기에 휩쓸려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손흥민의 연봉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연장 계약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이 연장 계약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의 팀 내 가치가 크다는 데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며 해리 케인과의 절묘한 호흡을 꼽았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하는 듯한 두 선수의 플레이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5번째로 높은 골을 합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토트넘이 서둘러 연장 계약을 실행하는 이유로 지난 시즌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 손흥민이 올 시즌 더욱 파괴적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에 팀 내 최고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타구단의 거액 러브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현재 주급 15만 파운드 2억 2,12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레스 베일의 22만 파운드, 해리 케인, 은돈벨레 20만 파운드 등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팬들 대다수의 의견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